저는 박희순입니다. 68살이에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삽니다. 38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지었습니다. 600명분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았죠. 제 손은 뜨거운 국솥에 데이고 매운 김치에 쓰라렸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아줌마 오늘 반찬 맛있어요 하면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38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한 번도 결근한 적 없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나갔어요. 아이들의 아침밥은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살아요. 남편 동수가 남긴 유종연금 4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60만 원이에요. 남편 동수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저녁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매일 아침 함께 밥 먹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함께 보던 사람. 이제 없어요. 장례식 때 아들 준영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도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하지만 혼자는 외로웠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밤이면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때 준영이가 찾아왔어요. 며느리 미니와 함께요. 엄마, 우리 잠깐만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지금 전세 구하는 중인데 몇 달만 있다가 나갈게요. 저는 기뻤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아들이 옆에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 얼마든지 있어라.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사는 것도 그렇고, 민희는 처음엔 착했어요. 어머니, 제가 살림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처음 한 달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준영이는 아직도 조금만 더 있을게요. 엄마하고 있어요. 전세는 언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큰 방에서 잤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방이었죠. 이제 그 방은 준영이 부부가 씁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어머니, 저희 둘이 쓰려면 큰 방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작은 방도 충분하시잖아요. 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준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혼자니까요. 거실 소파도 바뀌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낡은 소파를 미니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낡았어요. 새 걸로 사드릴게요. 새 소파는 예뻤어요. 하지만 남편 냄새가 나던 옛날 소파가 그리웠습니다. 장롱도 옮겼어요. 어머니 사진도 치웠어요. 제가 심은 화분도 버렸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어두워요. 요즘 스타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미니는 제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바꿨어요. 준영이는 미니도 여기 사는데 좀 편하게 해줘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인데요. 제가 지은 집인데요. 하지만 이젠 제 집 같지 않아요. 아침마다 저는 일어나서 청소를 합니다. 거실을 쓸고 부엌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해요. 준영이 부부는 늦게 일어나요. 제가 아침을 차려놓으면 미니가 내려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어제 그 나물은 조금 짰어요. 미안해, 다음엔 덜 짜게 할게. 설거지도 제가 해요. 빨래도 제가 해요. 미니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요. 저녁이면 준영이가 들어옵니다. 엄마, 저녁 됐어요? 예전엔 준영이가 엄마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는데요. 이젠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저녁 됐어요? 네요.
저녁을 먹고 나면 준영이 부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엔 저만 남아요. 혼자 텔레비전을 봐요. 3년 전보다 더 외로워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더 외롭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집에 왜 있는 걸까? 내가 이 집 주인이 맞나? 하지만 준영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잖아요. 민희도 제 며느리고요. 그러니까 참아야죠.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쓸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준영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30년간 끓여온 저만의 레시피예요. 민희가 내려올 시간이에요. 오늘은 맛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또 차갑게 말할까요? 저는 국자를 들고 기다립니다. 이 집을 지은 건 1990년이었습니다. 제가 30살, 남편 동수가 32살 때였어요. 그때 우리에겐 아들 준영이가 있었어요. 3살이었죠. 동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저는 공장 청소부였어요.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으로 썼죠. 준영이는 그 작은 방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한 채 가지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 집이 갖고 싶었어요. 아들을 마당 있는 집에서 키우고 싶었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매달 월세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동수가 말했어요. 5년만 악착같이 모아봅시다. 저는 주말에도 일하고 당신은 부업하고 우리 아들한테 집 하나 물려줍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장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부자 동네 가서 가정부 일을 했죠.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준영이가 자고 있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일했습니다. 동수는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나갔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죠. 밥은 항상 콩나물이었어요. 고기는 명절에만 먹었어요. 준영이가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영아, 고기는 몸에 안 좋아. 콩나물이 더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였어요.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일했어요.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였습니다. 1년에 500만 원씩 모았어요. 5년이면 2,500만 원이었죠. 1995년 봄, 우리는 불광동에 땅을 샀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모은 돈 2,500만 원에 은행 대출 500만 원을 더해서요.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 풀만 무성했어요. 하지만 동수는 웃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땅이에요. 우리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땅은 샀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었어요. 벽돌값, 시멘트값, 인건비. 집 한 채 짓는데 최소 7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우리한텐 그 돈이 없었습니다. 동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짓읍시다. 우리가요? 네, 제가 건설 현장에서 배웠어요. 주말마다 조금씩 지으면 됩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땅 한쪽에 함석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비만 안 새는 작은 오두막.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여름엔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울엔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준영이는 감기를 달고 살았죠. 낮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집을 지었어요. 동수가 벽돌을 쌓으면 제가 시멘트를 날랐어요. 준영이는 옆에서 놀았어요. 엄마, 우리 언제 큰 집 가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지금 짓고 계셔.
2년이 걸렸어요. 벽을 세우는 데만 2년. 제 손은 굳은 살이 박였어요. 시멘트에 데이고 벽돌에 까져서 상처투성이었죠. 동수의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톱이 다 벗겨지고 손가락이 부어 올랐어요. 어느 날 동수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울면서 웃었어요. 기초공사에 돈이 더 필요했어요.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어요. 제 유일한 보석이었죠. 금은방 주인이 말했어요. 200만 원 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팔았어요. 동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반지요? 잃어버렸어요. 동수는 슬퍼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3년째 되던 해 지붕을 올렸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창문을 달았어요.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2000년 9월 15일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와, 우리 집이다. 진짜 우리 집. 8살이 된 준영이는 자기 방을 처음 가졌어요.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동수는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당신이 지은 집이에요. 당신이 이 집을 지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당신도요. 우리가 함께 지었어요. 벽 하나하나에 우리 땀이 배어 있었어요. 마루 하나하나에 우리 손길이 닿아 있었죠.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이었어요. 준영이는 이 집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이 집에서 다녔어요. 대학 입학할 때 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엔지니어 되고 싶어요. 우리는 기뻤어요. 그래,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줄게. 등록금이 비쌌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준영이는 졸업했어요. 회사에 취직했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준영이는 민희를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3년 전 동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준영이와 민희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제 집 같지가 않아요. 제가 5년간 함석 오두막에서 살며 지은 집, 제 손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른 집, 결혼 반지 팔아서 기초 공사한 집, 이 집이 언제부터 며느리 집이 됐을까요? 거실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나요. 주방을 보면 준영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마당을 보면 우리 가족이 함께 웃던 날이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 이 집엔 웃음이 없어요. 민희의 차가운 목소리만 있어요. 준영이의 무관심만 있어요. 그리고 저의 외로움만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거실을 쓸 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집은 제 집인데, 제가 지은 집인데, 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도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희가 곧 일어날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냥 웃을 거예요. 준영이가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지은 집에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준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30년간 만들어온 제 레시피예요. 시장에 갔습니다. 제일 좋은 된장을 샀어요. 두부도 부드러운 걸로 골랐죠. 애호박, 양파, 청양고추, 준영이가 좋아하는 재료들이었어요. 부엌에서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를 우렸어요. 두부는 작게 썰었죠. 예전에 준영이가 엄마, 두부는 작게 썰어주세요 했거든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준영이가 좋아했어요. 엄마, 된장찌개 끓이는 거예요? 와, 오늘 저녁 맛있겠다. 그때가 그리웠어요. 찌개는 이 시간을 끓였어요. 천천히 약한 불로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밥도 했어요. 김치도 꺼냈어요. 상을 깔끔하게 차렸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준영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희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0시가 넘어서 민희가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준비했어. 민희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찌개를 들여다봤죠. 그리고 살짝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야. 준영이가 좋아하는 거. 민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아침에 이런 진한 음식 안 먹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영이가 좋아해서. 어머니, 저희 둘 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식 위주로 먹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 생각하셔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미니가 냄비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실 쓰레기통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이거 무거우시잖아요. 싸. 된장찌개가 쓰레기통에 쏟아졌어요. 이 시간을 끓인 찌개가, 준영이 생각하며 만든 찌개가, 제 30년 레시피가 모두 쓰레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미니가 냄비를 씻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엔 샐러드 같은 거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입맛에 맞게요. 우리 입맛. 이 집은 제 집인데, 제가 38년간 끓여온 찌개인데, 어머니? 미니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영이가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엄마, 아침 먹어요? 미니가 대답했어요. 오빠, 우리 브런치 먹으러 나갈까? 어머니가 진한 된장찌개 만드셨는데 우리 입맛엔 안 맞잖아. 준영이가 쓰레기통을 봤어요. 된장찌개가 버려진 쓰레기통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서 먹자. 제 가슴에 구멍이 뚫렸어요. 준영이가, 제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우리 갔다 올게요. 준영이 부부는 옷을 입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쓰레기통 옆에서, 제 찌개가 버려진 쓰레기통 옆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집에서 왜 쓰레기를 만들고 있지? 저는 쓰레기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쓰레기를 버렸어요. 제 된장찌개를, 제 30년 레시피를, 제 사랑을 모두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닦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니가 그렇게 바랐으니까 깨끗하게 치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준영이 부부가 돌아왔어요. 저녁 8시쯤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먹고 왔어요. 그래. 미니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산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방에서 쉴게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어요. 미니가 원하는 대로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과일도 깎아뒀어요. 미니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이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미니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3명이었어요. 모두 미니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과일도 준비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니와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어서들 드세요. 친구 하나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세요? 미니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시어머니세요. 요리 담당 아주머니 같은 분이에요. 요리 담당 아주머니. 친구들이 웃었어요. 언니 좋겠다. 집에서 요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미니도 웃었어요. 그죠? 완전 편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를 든 채로. 미니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차 놓고 가셔도 돼요. 저는 차를 놓았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요리 담당 아주머니. 제가 지은 집에서 제 며느리가 제 손님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부엌 싱크대에 기대서 숨을 참았어요. 참아야지. 며느리도 나한테 나쁜 마음은 없을 거야. 그냥 편하게 말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준영이를 불렀어요. 준영아, 잠깐만. 네, 엄마. 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영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준영아.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엄마, 뭐예요? 미니가 요즘 엄마를.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병원 가볼까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울증, 나이. 제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요즘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는데.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가요. 응. 준영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준영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다 정리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제가 힘든 건 모두 나이 탓이었어요. 미니 탓은 아니었어요. 준영이 눈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 미니는 나쁜 마음이 없는데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지만요. 제 된장찌개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저는 요리 담당이 됐어요. 제 집에서, 제가 지은 집에서. 이게 오해일까요? 제 69살 생일이었어요. 9월 12일.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백발이 늘어난 머리. 나도 늙었구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미니가 원하는 대로요. 준영이 부부가 일어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미니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응, 좋은 아침. 속으로는 기다렸어요. 오늘 내 생일인데 혹시 준영이가 기억할까? 준영이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 미니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오늘 회식 있어요. 저녁 안 드셔도 돼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오늘 제 생일인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준영이 부부는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생일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동생 희경이었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 응, 고마워. 언니, 준영이가 케이크 샀어? 아니, 바쁜가 봐. 뭐, 오늘 언니 생일인데? 괜찮아, 일이 있나 보지. 희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 말을 해야지. 준영이한테 오늘 엄마 생일이야 하고. 괜찮아, 괜찮아.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됐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남은 샐러드하고 미역국.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밤 9시 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야근 길어져요. 11시쯤 들어갈게요. 11시. 제 생일은 3시간 후에 끝나는데 미니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회식 2차 가요. 늦게 들어갈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밤 10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어두운 집에서 내 생일인데 아무도 기억 안 하네. 눈물이 났어요.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멈췄어요. 미니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저는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니는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엄마, 나야. 미니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는 자고 계셔. 엄마, 들어봐. 시어머니만 없으면 7억짜리 집이 우리 거야. 이 집 평수가 얼마인데. 제 숨이 멎었어요. 응, 맞아.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니, 준영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요즘 치매 검사 받으라고 꼬드기고 있어. 진단서 나오면 후견인 신청하려고. 치매. 후견인. 그럼 진명에 옮길 수 있잖아. 합법적으로.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멈만 없어지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멈. 저를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응, 그래. 나 이제 들어갈게. 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소파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미니가 불을 켰어요. 저를 봤어요. 어머니, 깜짝이야, 안 주무세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방금 전 할멈만 없어지면이라고 한 사람을. 아, 잠이 안 와서. 그러세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미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웃으면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7억. 치매 진단서. 후견인. 할멈.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제 생일날. 69살 생일날. 제가 들은 건 생일 축하가 아니라 저를 없애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할멈만 없어지면.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청소를 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렸어요. 미니가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 상냥한 목소리.
하지만 어젯밤 전화에선 저를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응, 좋은 아침. 준영이도 내려왔어요. 엄마, 어제 늦게 들어와서 못 봤네요. 응, 괜찮아. 아침을 먹는 동안 저는 미니를 계속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미니를 관찰했어요. 어느 날 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응, 작년에 받았어. 어머니, 올해도 받으셔야죠. 특히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치매 검사. 내가 왜 치매 검사를 받아? 어머니, 요즘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를. 괜찮아. 난 멀쩡해. 어머니, 그래도요. 준영 오빠도 걱정하시던데. 난 괜찮다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니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어머니, 화나셨어요? 아니야. 하지만 화가 났어요. 무서웠어요. 미니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진단서를 위조하려는 걸까? 그럼 이 집을 빼앗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준영이한테? 아니에요. 준영이는 미니 편이에요. 저번에 말하려 했을 때도 안 들었어요. 동생 희경이한테? 그래도 동생은 믿어줄 거예요. 하지만 동생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찰? 증거가 없어요.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저는 막막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려고요.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희순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봤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낯이 익었어요. 저 이수진이에요.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수진. 기억이 났어요. 10년 전 제가 급식실에서 일할 때 학부모였어요. 아, 수진 어머니. 맞아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은 밝게 웃었어요. 어머, 수진이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우리는 마트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응, 3년 전에.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냥 집에서 지내. 수진이 제 얼굴을 봤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트 카페에서 저를 기억해주는 옛날 학부모에게 된장찌개 이야기를, 요리 담당이라는 말을, 생일을 잊어버린 이야기를, 그리고 미니의 전화 통화를 모두 말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선생님, 수진아,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오버하는 걸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 누가 믿어줄까?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저 지금 법률사무실에서 일해요. 법무사 보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 문자, 모든 것을. 수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선생님 집 명의가 선생님 이름이죠? 응.
다행이에요. 그럼 치매 진단서가 나와도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위조하려 한다면 그건 범죄예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차근차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울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믿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선생님, 저야말로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 챙겨주시고. 수진이 웃었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수진은 제 번호를 저장했어요. 선생님,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24시간 전화 받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와 수진은 비밀리에 만났어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마트 카페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선생님, 우선 스마트폰 녹음 기능 알려드릴게요. 녹음? 네. 미니 씨가 이상한 말하면 바로 녹음하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수지는 제 스마트폰 설정을 도와줬어요. 녹음 앱을 깔아줬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돼요. 간단하죠? 응, 고마워. 그리고 선생님, 카톡도 캡처해 두세요. 미니 씨가 이상한 문자 보내면요. 수지는 꼼꼼했어요.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선생님, 혹시 미니 씨가 서류 같은 거 보여주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특히 치매 진단서 관련해서요. 알았어.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미니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뭐야? 어머니, 이거 건강검진 안내장이에요. 제가 병원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건강검진은 받으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난 괜찮아. 어머니, 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곧 누그러뜨렸어요. 어머니, 건강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내장을 봤어요. 신경과, 치매 정밀 검사. 제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한테 물어보고 갈게. 수진이가 누구예요? 내 친구. 어머니, 친구요? 전에는 그런 친구 없으셨잖아요. 미니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요즘 만났어. 옛날 학교 때 아는 사람. 아, 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내장 사진을 찍었어요. 수진한테 보냈어요. 1시간 후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뭐가? 보통 건강검진은 종합병원에서 받잖아요. 근데 이 병원은 작은 신경과 의원이에요. 그게 왜 이상해? 선생님, 혹시 이 병원이 미니 씨 아는 곳일 수도 있어요. 진단서 조작하려고요. 제 숨이 멎었어요. 그럼 어떡해? 선생님, 일단 가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수지는 머치로 연락했어요. 선생님, 그 병원 원장이 미니 씨 대학 선배예요. 뭐? SNS 확인했어요. 미니 씨가 몇 달 전에 그 원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렸더라고요. 제 온몸이 오싹했어요. 수진아, 그럼. 선생님, 미니 씨가 진짜 진단서 조작하려는 것 같아요. 이건 범죄예요. 어떻게? 선생님,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미니 씨가 직접 뭔가 말하는 걸 녹음해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준영아, 엄마 병원 안 갈게. 엄마, 왜요? 건강검진 받아야죠. 난 멀쩡해.
안 가도 돼. 준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하세요. 예민하시고, 또 예민. 엄마는 안 예민해. 민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검사 받는 게 무서우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난 안 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희와 준영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눈빛. 제가 문제라는 눈빛.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민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영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이 가르쳐준 대로 민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가 자꾸 거부하시네요. 그러게, 엄마가 요즘 왜 저러지? 오빠,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병원 가셔야 진단서 받고. 진단서? 아, 그게 건강 상태 확인하려고요. 거짓말. 그래, 계속 설득해봐. 네, 오빠. 녹음이 됐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다음 날 수진한테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수진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미니 씨를 시험해봐요. 시험? 네. 일부러 치매인 척 해보세요. 그럼 미니 씨가 뭔가 행동할 거예요. 내가 치매인 척? 네. 예를 들어, 길을 잃었다고 하거나, 이름을 까먹었다고 하거나,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연기를 했어요. 저녁 먹을 때였어요. 준영아, 오늘 며칠이지? 엄마, 15일이에요. 15일?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요. 아, 그렇구나. 미니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요일도 까먹으셨어요? 응, 요즘 자꾸 그래. 어머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니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 그날 밤, 미니가 전화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인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을 켰어요. 엄마, 들어봐. 시어머니가 요일도 까먹으셔. 이제 슬슬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 다음 주에 무조건 병원 데려갈게. 선배한테 부탁했어. 진단서 받으면 바로 후견인 신청하려고. 후견인. 진단서. 녹음됐어요. 명확하게. 저는 수진한테 파일을 보냈어요. 수진이 전화했어요. 선생님, 이거예요.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정말? 네. 진단서 위조 계획까지 녹음됐어요. 이건 범죄예요. 이제 어떻게 해? 선생님, 토요일에 가족회의 하세요. 준영 씨한테도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준영아, 오늘 저녁 먹고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미니도 있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어요. 준영아, 미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뭔데요, 엄마?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약속대로. 누구세요? 미니가 물었어요. 저 친구예요. 들어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수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법무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준영아, 엄마 말 들어봐. 3주 전 엄마 생일날 너희 둘 다 나가고 없었어. 엄마, 그게 아니야, 괜찮아.
그 이야기가 아니야. 저는 계속했어요. 그날 밤 미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 창밖에서 미니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7억짜리 집이 우리 거라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영이가 놀랐어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신청하려고 한다고. 치매 진단서? 저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준영 씨, 이거 보세요. 녹음 파일이었어요. 수진이 재생했어요. 미니 목소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7억짜리 집이 우리 거예요. 할멈만 없어지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일도 까먹으셔. 다음 주에 무조건 병원 데려갈게. 선배한테 부탁했어. 진단서 받으면 바로 후견인 신청하려고. 침묵. 준영이가 미니를 봤어요. 미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미니 씨가 예약한 병원 정보예요. 원장이 미니 씨 대학 선배고요. 신경과 전문의예요.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은 종합병원에서 받잖아요. 왜 작은 의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준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단서를 조작하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오빠 들어봐. 난 그냥 뭐? 엄마한테 치매 있다고 거짓 진단서 받으려고 한 거야? 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오빠. 난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준영이를 처음 봤어요. 그렇게 화낸 걸. 엄마를 할멈이라고 불렀어? 7억짜리지? 이게 다 뭐야? 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우리 형편이 어려웠잖아. 전세도 못 구하고. 난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한 거야. 우리 미래? 그게 엄마를 속이는 거였어? 준영이가 미니를 봤어요. 실망한 눈빛으로. 오빠, 나가. 뭐? 나가라고. 이 집에서. 미니가 울었어요. 오빠, 제발.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 짐 싸서 나가. 미니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저는 미니를 봤어요. 저를 할멈이라고 부른 사람을. 제 집을 빼앗으려 한 사람을. 미니야. 네, 어머니. 너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 된장찌개 버린 것도 참았어. 요리 담당이라고 한 것도 참았어. 생일 잊어버린 것도 참았어. 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내가 날 없애려고 한 건, 그건 용서 못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은 내가 지은 집이야. 5년간 함석 오두막에서 살며 벽돌 하나하나 쌓았어. 결혼 반지 팔아서 기초 공사했어. 남편하고 내가 40년을 일해서 만든 집이야.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뭐라고 이 집을 가지려고 해? 내가 뭐라고 날 할멈이라고 불러? 미니는 울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나가. 시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지은 집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이야. 미니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30분 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거실엔 저, 준영이, 수진만 남았어요. 준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준영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넌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어. 수진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 수진아, 잠깐만.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 웃었어요. 천만에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싸움이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희는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준영이는 매일 저한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준영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준영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준영아, 뭐해? 엄마, 저 원룸 구했어요. 뭐? 준영이가 앉았어요. 엄마, 저 여기서 나갈게요. 왜?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3년 동안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민희가 엄마한테 그런 짓 하는 걸 못 봤어요.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된장찌개 버려졌을 때, 엄마 생일 잊어버렸을 때,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저는 준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영아. 네, 엄마. 용서는 할게. 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는 시간이 필요해. 넌 3년 동안 날 지키지 않았잖아. 내가 제일 먼저 날 버렸어. 준영이가 울었어요. 알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저는 준영이를 안아줬어요. 평생까지는 아니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준영이는 짐을 쌌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엄마, 주말마다 찾아와도 돼요? 저는 웃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준영이가 나간 후 집이 텅 비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할머니, 어서 와, 수진아. 수진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집이 조용해서 좋아. 준영 씨는 어때요? 잘 지내. 어제 전화했는데 혼자 사는 게 힘들대. 수진이 웃었어요. 그러게요. 이제야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알겠죠. 그렇겠지. 우리는 차를 마셨어요. 수진아. 네, 할머니. 매주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저 이제 할머니 손녀잖아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넌 내 손녀야. 2년이 지났어요. 저는 70살이 됐어요. 수진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 찾아왔어요. 이젠 열쇠도 있었어요. 문을 열고 할머니 왔어요. 하고 들어왔죠. 준영이는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왔어요. 예전보다 덜 자주였지만 올 때마다 정성을 다했어요. 생일엔 꼭 케이크를 사왔고 명절엔 용돈을 드렸어요. 저는 받아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진 않았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진 못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과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 잘 봐. 저는 수진에게 30년 레시피를 가르쳐 줬어요. 된장 푸는 법, 두부 자르는 법,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와,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맛보고 소리쳤어요. 그렇지? 이게 우리 집 비법이야. 할머니, 저도 나중에 제 아이한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저는 수진을 안아줬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가기 전에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불광천이 보였어요. 응, 정말요? 완벽하진 않아. 준영이하고 예전처럼 가깝진 않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 그럼 저는 수진을 봤어요. 하지만 너 같은 손녀가 생겼잖아. 진짜 가족을 알게 됐잖아. 수진이 웃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 수진아.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잘 이겨냈어요. 미니가 날 내쫓으려 했지만 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은 집에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요?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쌓아가면 되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여보, 수진이라는 손녀가 생겼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여보도 안심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에요. 제가 5년간 함석 오두막에서 살며 지은 집, 제 손으로 벽돌을 쌓은 집, 결혼 반지를 팔아 기초 공사한 집, 미니가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지켜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있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준영이와는 여전히 어색해요. 미니한테 받은 상처는 아직도 아파요. 하지만요. 저는 여기 있어요. 제 집에서요.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마당에 꽃들이 피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장미나무에서요. 저는 밖으로 나가 장미를 꺾었어요. 거실 화병에 꽂았어요. 집안에 꽃향기가 퍼졌어요.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집이에요. 제가 웃을 수 있는 집이에요. 제가 편안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찾아오는 집이에요.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